자, 이거는 지금 공댕이가 아니고 공구, 전동 공구 배터리죠. 요거는 이제 공댕인데 개냥이의 공댕이. 고양이가 10kg가 넘어가고 20kg가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보십시다. 이게 배터리 아닙니까? 요즘 개하고 고양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외모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배터리가 여기 마이너스 돼 있죠. 여기 마이너스, 그죠? 여기 플러스.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잘 해줘야지.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마이너스 돼 있죠. 여기 플러스 돼 있죠. 플러스 선명하죠. 마이너스는 좀 뭔가 좀 그래도 플러스 선명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공구는 배터리가 몇 볼트인지가 중요한데 볼트 수가 다 틀리죠. 근데 요거는 10.8V예요. 조금 약한 거죠. 볼트 수가 커질수록 힘이 세죠. 그래서 보통 뭐 24V짜리도 있고 뭐 12V, 뭐 15V, 12V, 그렇지. 뭐 그렇게 막 있어요. 근데 이건 10.8V예요. 근데 12V짜리가 내 지금 없어가지고 못 썼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12V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의 배터리는 12V로 되어 있죠. 12V 전류가 흐르도록 되어 있고 15V까지 측정이 되더라도 뭐 그렇게 그냥 정상 범주 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14V대라서 좀 높지 않냐? 아예 상관없어요. 15V까지는 고소 언저리까지는 정상적인 범위다. 근데 자동차 배터리는 12V를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하고 유사한 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붙어요. 글로우 플러그 오늘 설명할 거 아닙니까? 예열 플러그를 설명할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12V짜리 전력이 필요한데 요걸 쓸 거예요. 그리고 뭐 방법은 많이 있죠. 여기가 아니고 그 글로우 플러그를 어때 좀 연결을 해가지고 배터리지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쪽 가져가가지고 몸통하고 대가리를 연결하면 뜨거워져야죠. 뜨거워지지 끝에가 빨갛게 열이 오르지 않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좀 험하니까, 그죠? 너무 험하잖아요. 그 언제 그 추운데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내에서도 간단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글로우 플러그가 예열 플러그라고 하죠. 개솔린 휘발유에는 점화 플러그, 휘발유는 착화 온도가 좀 높죠. 그래서 점화 플러그.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착화 온도는 낮아요. 인화점이 높은 거지 착화점은 낮단 말이에요. 이 착화점이 낮기 때문에 굳이 불을 갖다 대고 할 필요가 없이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가능하죠. 참, 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 묘들이 참 너무하네 정말. 뭐 경기장에 난입하고 이거 참 큰일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경유는 예열 플러그를 가지고서 따뜻하게 만들어줘가지고 불이 잘 붙어가지고 차가 잘 가도록 경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예열 플러그에 대해서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죠. 나도 지금 예열 플러그에 대해서 잘 몰랐고 지금은 좀 아는데 이것도 모르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참 한심한 거죠. 알아야 돼. 예열 플러그는 실린더마다, 그죠? 실린더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기통이냐, 실린더가 몇 개 있는 차이에 따라서 예열 플러그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죠. 4기통짜리는 4개죠. 6기통짜리는 6개죠. 그죠? 근데 보통 4기통, 5기통이니까 뭐 6개, 7개, 8개 들어갈 일은 거의 없죠. 특수한 자동차 뭐 10기통짜리가 있나? 그럼 비행기지 그. 그 비행기 아닙니까 그런 거?
로켓이지 이게. 4기통, 5기통, 4개나 5개. 근데 이 글로우 플러그가 예열 플러그, 글로우 그러면 글로우 이렇게 뭔가 좀 느린 느낌이죠. 예열, 낱개용으로 예열 플러그. 이 글로우 플러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거를 글로우 플러그 다리라 그러죠. 글로우 플러그 머리라 그러면 안 되겠죠. 머리가 뭡니까? 숭하게. 이 대가리가 플러스 극이에요. 이 대가리가. 모든 글로우 플러그는 대가리가 플러스 극입니다. 이게 구조가를 전부 다 돌려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통. 여기 지금 이 밴드가 있죠. 여기 밴드처럼 보이죠. 이게 이 아래쪽 몸통. 이 아래쪽 몸통은 뭡니까? 마이너스 극입니다. 이 몸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극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극이에요. 이게. 그럼 이 밑에는 뭐냐? 이 밑에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엄청 뜨겁게 달궈지는 그런 부분이죠. 전기가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필라멘트, 전구의 필라멘트처럼 전기를 가지고 시뻘겋게 달궈주죠. 빨개지죠 이거. 그런데 이 탈착하는 거는 쉬워요. 저도 영상으로 넣어놨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그렇게 영상으로 많이 안 올려놨더라고요. 탈착하는 거, 이거 이 대가리 있죠, 대가리. 대가리가 각이져 있는데 예외 없습니다.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10mm, 뭐 8mm 이렇게 많이 다르고, 10mm를 보통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건 8mm예요. 이게 육각 아닙니까? 이 육각이 요 끝에다가 전기선을 꽂게 돼 있죠. 여기 똑 소리 나도록, 요게 똑 소리 나도록 들어가죠. 똑 소리 나도록. 플러스 전극을 똑 소리 나도록 여기다 딱 끼워 넣죠. 여기에. 그죠? 그러면 이 똑 소리 나도록 한 걸 갖다 빼내죠. 굳이 빼내서 요거를 돌려주면, 여기 나사가 있으니까 밖으로 솔솔솔 기어 나오면 그거를 빼고 새 거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길쭉하잖아요. 이게 딱 봐도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죠? 2.5cm 되는 것 같아. 여기 이 밴드 있는 부분까지 하면 한 3cm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길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요거를 돌리고 싶으면 최소한 이 정도 길이가 들어가야 되죠. 요만큼. 그죠? 뭐가 소켓이. 육각 소켓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육각 소켓을 풀어야 되는데, 일반 소켓 같은 경우에는 소켓이 짧아요. 깊이가 얕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걸리겠죠. 소켓을 집어넣으면 여기 걸리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못 풀죠. 그래서 글로우 플러그, 예열 플러그를 교환하려고 그러면 특수 공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수한 게 아니죠. 뭐가 특수합니까? 그게. 응?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돈 먹으려고 그딴 소리 하는 거지. 뭐가 특수해요? 이거 있어요, 소켓. 소켓이 좀 깊은 거. 그죠? 좀 깊은 거. 나 같은 경우에는 깊은 소켓, 깊은 롱 소켓이 한 7mm, 한 이 정도 깊이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원한이 맺혀가지고 뭐 10mm짜리, 8mm짜리 다 있어요. 깊은 거. 육각이 여기에서도 나 풀 수 있어. 근데 여기밖에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 깊이가 깊은 롱 소켓, 긴 소켓을 사면 됩니다. 이 볼보 S80 2세대 예열 플러그를 교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안쪽이 깊은 걸 사면 되겠죠. 그냥 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안쪽이 깊은 소켓. 그 소켓이 지금 중국산 가가지고 살라 그러면은 돈 몇천 원이면 사요. 2,000원대면 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3천만 원대. 3,000원까지 갈 게 있나? 2,000원대. 근데 국산 어때요? 국산 없구나. 국산이 아니고 이 국내에서 파는 건 어떻습니까? 뭐 10,000원, 뭐 20,000원, 30,000원까지 팔고 막 그런 것도 봤어요. 쿠팡에서 30,000원까지 사는. 뭐 바로바로 갖다 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너무 비싸요. 근데 그 대부분 대만까지 포함하면 99%가 중국산입니다.
표지갈이만 한 거예요. 그리고 표지를 갈았어도 보면 원산지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러니까 10배씩 더 주고 사시는 거죠. 나는 뭐 소켓 하나 살려면 1,000원대에 사니까. 그러면 특수공구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깊은 거. 소켓이 깊은 거.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돌리면 빠집니다. 쉽죠?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글로우 플러그는 착화점하고 이거 설명을 했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개솔린 같은 경우에는 착화점이 높고 경유, 디젤 같은 경우에는 착화점이 낮다. 그래서 개솔린 같은 경우에는 불을 땡겨가지고 점화 플러그라 그러죠. 점화 플러그를 가지고 탁탁탁탁 불을 쏴줘야 돼. 착화점이 너무 높아. 그리고 이런 그 경유 디젤 같은 경우는 착화점이 낮으니까 벌겋게 달고 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연료가 불이 붙어가지고 굴러가도록 하는 건데, 그럼 이게 5개씩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면은 뭐 그런데 하나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확인하려 그러면은 열어서 보면 확인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눈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것도 설명이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설명을 좀 하자면 저 가열되는 부분, 빨갛게 열이 올라오는 이 가열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쇠가 있고 세라믹으로 된 게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세라믹이 좀 비싸죠. 쇠 같은 경우에는 잘 부러져요. 잘 부러진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세라믹하고 비교했을 때 더 쉽게 부러지죠. 이게. 그리고 가열도 좀 늦는 편이라고 해요. 세라믹이 좀 우월하긴 한데 꼭 우월한 것만은 아니고 어찌됐든 쇠로 했을 때는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이거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니까 당연히 쇠는 부러집니다. 이 결정 구조가 달라지잖아요. 천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시뻘겋게 되면 천도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불이 붙어가지고 굴러가면은 이건 작동 안 한단 말이야. 몇 분 후에는 작동 안 해요. 이거 작동하면 안 되겠죠. 도리어 문제가 생기지. 이거 작동할 이유도 없고 연료를 데펴가지고 잘 해줬으면 됐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동을 걸 때마다 작동했다가 시동이 원활하게 걸려고 온도가 좀 올라갔다 그럼 바로 꺼져요. 이거는. 그래서 이 글로우 플러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안쪽에도 지금 다 뭐 조그만 부품들이 조합돼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쪽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요거예요. 이거 이쪽 거 망가지면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게 부러지는 게 문제죠. 그죠? 근데 이 부러지는 게 웬만하면 안 부러져요.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거 부러진다고 막 난리들을 해가지고 막 공포감 조성하고 막 그 난리들 하는데 이거 안 부러져요. 웬만해서는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허브 베어링도 오래가는 품목인데 허브 베어링보다 2배 이상 더 쓸 거예요. 이거 이게 그렇게 막 부러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러지긴 하죠. 근데 이제 그 극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만 또 전문으로 하고 다니시는 분 있죠. 또 정비사가 한 분 있는데 요거 글로플러그 부러져 가지고 이제 박힌 거 실린더에 박혀 있고 막 그런 거 거기 막 빠져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드러내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쉽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부러지죠. 그러면 이게 얼마 만에 교환을 해야 되겠냐? 이게 완전히 사망을 했다.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교환하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너무 뭐 오래 타가지고 이게 사망한 건 상관없어요. 좀 푸드덕 이래가지고 좀 귀찮은 건 있어도 그냥 교환하면 되잖아요, 그죠? 빼버리고 교환하면 되고. 이거 얼마나요, 이거. 수입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 10만 원 이상씩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파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근데 보실 것 같은 경우에 지금 볼보 S80 2세대 거 D5 요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00원에 나와 있어요. 배송비 포함해서 22,000원, 23,000원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4.4V짜리. 근데 그것도 이제 센터에서는 막 예전에는 뭐 교환하면서 하나당 20만 원씩 받고 그랬죠. 예전에. 그럼 5개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동네 똑똑한 개나 고양이도 하는 거를 뭐 특수 공부를 해가지고 특수하게 해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라문에 그러면 이거를 그 운전자들이 자기가 교환하면 되잖아요. 뭐 자가정비 범위 안에 있어요. 뭐 자동차 등록법상으로 뭘 하면 안 되고 어쩌고 이딴 소리 떨고 그러는데 그 법도 개정을 할 거니까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거지 그게. 그래서 이걸 교환을 하면 되는데 이걸 봐서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교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뭐 엔진오일이나 막 이런 것처럼 그냥 교체를 하면 되지 뭐 얼마만큼 탔으면. 근데 이 글로 프로그램은 그게 안 돼요. 왜? 지금 그 보니까 공부를 좀 했는데 글로우 플러그를 10년에 뭐 15만 이렇게 해서 교환 주기를 정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잘못되면 이제 뭐 큰일 나니까 진짜 엔진을 다 뜯어야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린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얘기죠. 실린더 안까지 안 들어갔으면은 실린더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요 잘라진 부분이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쪽에 이 잘라진 부분에다가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 드릴 나사산을 내 가지고 그걸 끼워서 툭툭툭 쳐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그건 일반 사람이 하기는 어렵죠. 그것도 일반이 아니고 정비사들도 어려워해요. 그런 거는. 근데 그거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집 샀다 그러던데. 그거만 해가지고 집 샀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뭐 열심히 해서 한 거니까 그런 거는. 근데 저걸 그렇게 된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키로수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연식 가지고도 안 돼요. 교환 주기가 됐는지. 글로 플러그는 이 에어 플러그는 그거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십시오. 주행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글로 플러그는 주행을 하는 만큼 사용하지 않아요. 시동을 걸면 시동 걸 때만 딱 작동하고 그다음부터 쉬어. 그래서 시동을 건 다음에 뭐 부산까지 갔다. 한 번도 안 쉬고 부산까지 갔다. 그럼 어때? 500km예요. 서울에서 500km에 한 번 작동한 거야. 그죠? 근데 어디 가까운데 한 뭐 2km 정도, 2km를 걸어 다니기 좀 그렇죠. 자가 운전하는 분이 2km를 매일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족하고 같이 못 쓴다. 그래서 마트 갈 때 쓴다. 마트가 500m.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단타로 뛰는 분들이 10km를 탔다 그러면 시동 몇 번 걸었겠어요? 장거리를 운행하는 분들보다 시동을 많이 껐다 하겠죠. 똑같은 거리를 운행했어도. 근데 글로우 플러그는 시동 건 횟수만큼 사용을 하는 거지 주행한 거리만큼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10만 킬로를 탔다. 10만 킬로를 탔는데 장거리 주행하는 분보다 20분의 1, 30분의 1, 40분의 1도 더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글로우 플러그를. 그렇죠? 그럼 연식으로 따지면 어때요? 연식으로는 더 곤란하지. 10년 동안 시동 몇 번 안 건 차도 있는데 근데 이 글로우 플러그가 오래됐다고 뭐 녹이 쓰는 것도 아니고 오래겠다고 뭐 노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키로수하고 비례하진 않지만 그래서 연식이라든가 키로수 가지고 따질 수 없다 이거는. 글로우 플러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일단은 푸드덕 하면은 추울 때 푸드덕 하면은 그때는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고 갔다가 대보면 여기서 열이 나요. 이게 전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열이 나요. 열이 펄펄펄펄 하고 12V를 갖다 꽂아 놓으면 여기 시뻘겋게 달아올라요.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애써서 갖다가 뭐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또 다 뜯어야 되고 험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열라 그러면 본네트 열어야지 또 거기 뭐 배기관이나 뭐 무슨 관 같은 것도 뜯어야 될 수도 있고 험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갖다 놓고 미리 시험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플러스라 그랬죠. 요거 마이너스라 그랬죠. 몸통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 나사산에다 물려주면 좋겠지. 근데 여기다 물리는 사람 물리더라고. 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멀리 해야지. 왜 그러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이쪽에다 물리거나 이쪽에다 물리거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닿았다. 선 두 개가 닿았다. 그러면 스파크가 튑니다. 자동차 배터리 거기에 이제 체결하거나 그럴 때 파박 파박 이러죠. 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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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똑같아요. 파바박 해요. 이거 글로플러그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태워 먹은 거거든요. 어차피 못 쓰는 거였는데도 이게 잘 안 들어가지고 내가 했는데 파바박 해가지고 해 먹었어요. 아유 이거 글로플러 지금 볼보 센터에서 얼마 한 7만 원 할래나? 아무리 못해도 5만 원은 하겠죠. 5개면 25만 원이야. 근데 뭐 이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비싸다. 그 정도는 지출을 하고 차를 타고 다녀야 되겠지만 전체 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차값 나오고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무슨 거지도 아니고 뭐 그거를 그렇게 뭐 해서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해도 되죠. 바보짓하고 돈 날리고 위험하게 살고 싶으면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그런 행동을 해도 돼요. 정품 떠드는데 정품은 없다니까. 요즘 정품이 어딨습니까? 뭐 하고 싶은 분은 하셔도 돼요. 바보 되고 돈 날리고 위험한 거는 본인의 자유니까. 그것도 민주국가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선을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 놓으면은 빨개진단 말이에요. 빨갛게 달아오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겠어요? 죽은 거예요. 새로 샀든 장착이 돼 있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와 있는 게 많아요. 영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해서 시험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오늘은 나도 그걸 영상으로 올려놓고 했는데 뭐냐면은 지금 이 기존에 내 차에 들어가 있던 거 이게 상품이 어디 거냐? 덴소 거예요. 덴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동차 운전만 했지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생소하다. 덴소가 뭐야? 내가 그걸 알아야 돼? 알아야 됩니다. 덴소는 저기 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섬나라 일본이라고 하죠. 이 섬나라 사람들 거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섬나라 사람들 회사란 말이에요. 덴소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죠. 여기에서 글로플러그 예열 플러그를 잘 만들어요. 덴소 전문 회사예요. 뭐 2차 대전도 하면서 뭐 자동차 이런 것도 참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관 그런 축적된 기술이 있는데 잘 만들어야 덴소. 7V짜리입니다. 7V 여기 적혀져 있어요. 덴소 밑에 7V 적혀져 있는데 7V 여기 있구나. 아이고 안 보인다. 안 보여. 덴소 7V인데 이상하다.
0.3C 7V인데 이거 7V 여기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우측에 아주 이게 음각을 해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7V입니다. 여기 7V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예열 플러그에는 이 가열 플러그, 예열 플러그에는 볼트수를 몸통에다 적습니다. 그게 몸통에다 딱 적어요. 다른 데 적을 데가 없잖아. 이 몸통에 적혀 있어요. 상품명하고 상표하고 볼트수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여기 반드시 볼트수는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7V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가져왔냐?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몇 볼트냐? 7V예요. 내가 이거 찾느라고 진짜 6개월 넘게 걸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7V 7V짜리가 없더라고. 애먹었네. 그러면 이 기존의 덴소 7V짜리를 교환하면 되지 않냐? 문제가 있죠. 왜? 덴소는 덴소 코리아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덴소라는 업체에서 한국에 진출해가지고 덴소 코리아에서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어요. 네. 근데 덴소 코리아에서 뭐 장사만 하다가 먹칠을 했다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것도 사연이 좀 있죠. 사실은 한국에서 일본 기업이 장사를 한다는 게 가능했겠어요? 가능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안 하는 게 나을 만큼 힘들겠죠. 한국에서는 일본 기업들 장사 못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좀 좋지 못한 관계, 상대 극단적으로 좋지 못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지금 국가 사회적으로 국뽕에 차올라가지고 죽여라 이런 게 있어서 나도 뭐 섬나라 원숭이라 그러고 상당히 좀 좋지 않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혈연적인 문제 이런 거를 포괄해서 그렇게 떠들 일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결혼 못합니까? 할 수 있지. 그 반역자예요 그러면? 이완용이에요? 그럴 일 없잖아요. 100년도 넘었는데. 한국에서 잘해야지. 한국에서 나라 팔아가는 놈들을 정리를 해야지. 일본 애들한테 뭐 니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으니까 니들도 엿을 먹어봐라.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앞뒤가 맞지도 않고 잘못된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자꾸만 뭐 한국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관련된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덴소 코리아는 철수를 했죠. 그래서 덴소 제품, 덴소 에어 플러그를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내가 못 찾으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 국내에서는 아예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게 뭐 단가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 차에 덴소 에어 플러그 7V짜리 요게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잘 탔는데 얼마나 이걸 그대로 끼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센터에 가서 달라 그러면 줄는 건 모르겠는데 센터에서도 이거를 공급을 안 할 여지도 크고 그걸 워낙에 비싸게 받으니까 똑같은 제품 가지고 이건 정품이다 뭐다 할 것도 없죠. 같이 납품받는 건데 뭐. 예. 그런데 덴소 코리아는 어쨌든 그래서 철수를 했죠. 일본으로 철수해가지고 한국에는 덴소라는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되지 않냐?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소매를 안 합니다. 글로플러그가 나오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뭐 영글리시로 아니 미글리시로 엄청나게 미국말로 막 써놓고 섬나라 애들이 참 그런 건 잘해. 딱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붙어먹는 건 엄청 잘해. 저건 이 살 수가 없어요. 예, 안 돼. 자, 그럼 어떻습니까? 같은 규격의 덴소 7V짜리 같은 규격의 다른 제품, 호환될 수 있는 제품을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더라 이거죠. 지금 보시게
글로우 플러그는 한국에서 보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입차는. 그래서 보쉬에서 뭐 수입차 그 완성차 업계들 쪽에 납품을 많이 했으니까요. 거기에서 보쉬에서. 그죠? 그래서 뭐 BMW, 뭐 벤츠, 뭐 람보르기니부터 뭐 다 들어가. 예, 글로우 플러그, 디젤 다 들어가. 그리고 점화 플러그도 다 들어가. 거기 다 들어가. 그래서 보쉬 깨지가 한국에서 이제 도매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소매상이지. 소매상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많이 팔고 있거든요. 보쉬는. 근데 올 봄에 내가 교체를 두 개를 교체를 했는데, 두 개를 교체를 하면서 나 두 번 뜯었죠. 처음에 교체하니까 좋아. 팡팡팡 잘 걸려. 좋아. 시동 잘 걸려. 야, 그리고 글로우 플러그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가 잘못됐어. 그래, 교체 됐어. 교체를 했어요. 근데 또 잘 안 걸려. 또 뜯어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또 하나가 안 걸려. 그래서 두 개를 교체를 한 거죠. 그 교체하는 중에 하나는 해먹고, 마이너스 쪽에다 두 개를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쪽에 두 개를 잘못해가지고 파파팍 해가지고 이제 사망했어요. 자, 그러면 보쉬 4.4V짜리를 교체를 할 때 인식을 못했어요, 내가. 왜? 그게 호환이 100% 된다고 확실하게 하고서 4.4V짜리를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응? 뭐 야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놓고 하고 있으니까. 응? 그래가지고 별 의심 없이 갖다가 장착을 했단 말이에요. 정품 그 품번하고도 일치하고 모든 게 그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꼼꼼하게 해가지고서 호환된다고 해서 갖다 꽂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차가 또 펑펑펑 드드 퉁퉁퉁 득 이게 좀 이상해. 푸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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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푸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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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푸드덕 거린단 말이에요. 글로우 플러그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하기가 참 어려운 거야. 이거를 해봤더니 요번에는 좀 꼼꼼하게 더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럼 4.4V하고 7V, 7V하고 호환이 되겠냐. 그래서 그 잘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AI, 인공지능. 물어봤더니 이 AI는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7V, 4V 호환 안 된다. 11, 자, 이 글로우 플러그는 그 볼트 수가 세 가지를 지금 구성해서 팔고 있죠. 4.4, 7, 11V. 자동차 배터리는 12V 기준이죠. 그래서 글로우 플러그는 11V 넘어가는 거 없을 거예요, 지금. 승용은. 4.4, 7, 11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11V, 7V, 뭐 4.4V, 7V, 4.4, 11V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원문 자동차 정비 해외에서 먼저 정비를 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경험이 많잖아요. 거기에 전문 정비사라든가 전문 업체, 심지어 글로우 플러그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서조차도 4.4V하고 7V는 호환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볼트 수가 과다하게 걸리게 되면 7V짜리로 설계되어 있는 데다 4.4V를 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쉽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4.4V로 설계되어 있는 데다가 7V 에어플로우를 갖다 끼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 가열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동을 걸고 유지하는데 조금 거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호하게. 근데 팔고 있잖아. 보쉬에서 4.4V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덴소 7V짜리가 내 차에 잘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 한번 교체한 거 아니냐. 그럴 리도 없거든요. 교체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 볼보 S80 2세대 T5
엔진에 7V가 아니고 4.4V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절대로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재원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볼보사도 그렇고 뭐 이런 부품 공급하는 전문 업체들도 그렇고 전부 다 7V 글로우 플러그로 나와 있어요. 이상하다. 뭐지? 4.4하고 7V하고 호환이 안 된다는데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왜 보쉬에서는 4.4V를 갖다 집어넣어도 괜찮다고 했을까? 풀리지 않는 의문인 거죠. 물론 4.4V 그러니까 4.4V로 설계된 차량에 7V를 갖다 집어넣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거는 과전압이 걸리니까. 그죠? 근데 전압이 조금 낮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어차피 4.4나 7이나 11이나 1000도까지 올라가야 돼. 시뻘겋게 달궈져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열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든 7V가 좋겠다. 그래서 7V짜리를 내가 미친 듯이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다. 다른 차량에 장착하는 거는 보쉬에서도 팔고 있다. 그런데 이 볼보 차량에 7V짜리는 살 수 없다. 4.4V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찾았어요. 간절하게 찾아봤어요. 볼보 S80 2세대 예열 플러그 7V짜리가 어디 없을까? 간절히 찾고 하다가 요번에 찾았습니다. 어디겠어요? 우리의 차이나 브랜드들, 우리 중국 친구들이 이거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7V. 근데 글로우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양이 길이가 달라요. 볼보 S80은. 볼보는 이게 이 모양이 달라. 이 길이가 달라 이게. 국산차의 장점은 대부분 똑같다. 차량 회사가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자 봅시다. 덴소 7V짜리 기존의 거를 보면 어때요?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총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총 길이가 135mm입니다. 13.5mm란 말이야. 13.5mm가 아니구나. 13.5cm예요. 총 길이 135mm. 135m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부위별로 딱 맞죠. 맞아 이거는. 이 규격은 꼼꼼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팔고 있고 알리에서 구매한 건데 근데 뭐 전문용품이나 이런 거는 알리에서도 잘 하더라고요. 테무는 안 돼. 거기선 쓰레기 주워와가지고 팔아요. 테무에서는 좀 기술이 들어간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가격도 비싸고. 근데 알리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불이 가열되는 촉을 봤을 때 조금 다르죠. 여기까지 좀 두껍고 좀 얇아지죠.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두꺼워요. 색깔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빨개지기 때문에 좀 아마 강도를 높였을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강도로 이렇게 해놓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더 나쁠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나쁘고 좋고 할 게 뭐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빨개져야 된다. 어차피 끝에만 빨개져요. 여기까지 막 시뻘개지고 그러질 않아요. 자,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교체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망가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뭐 모양이 안 맞아서 안 들어갈 때도 많아요. 오일 압력 센서 같은 경우에는 소켓 전기 소켓 부분이 안 맞죠. 그거 맞는 거 아직도 못 찾았어요 내가. 그거 압력 센서를 10몇만 원씩 팔고 그러니까 그거 9,000원에도 파는 놈이고 그게 예전에 무슨 뭐 기술 개발하고 그래가지고서 지들끼리 뭘 했을 때 얘기지. 지금은
동네 전파사가 없구나. 동네 웬만한 그 공대 나온 애들이라 그러면 만들어서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뭘